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주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계속 안정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죠. 국채 발행 시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발행 시장도 다음 주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다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기업 실적, 반전 포인트 찾는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내년 예상치를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발행 시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끝까지 지켜보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10년물 일도 보면은 3.9% 부근에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물론 3.8%까지도 깨고 내려갔고, 제가 한계치로 보고 있는 이 3.7에서 3.8 이 밴드요. 여기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조만간 PCE 지표 나오죠. 긍정적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여기를 들어선다 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걸 한번 미리 좀 생각해 보면서 대응 전략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표도 그렇고 또 국채 공급 일정이 있기 때문이죠. 공급 일정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년물, 5년물, 7년물 26, 7, 8로 이 일정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2년물, 5년물, 7년물만 있는가 보면 FRN도 27일에 있고 CMB가 여기 42일짜리 CMB가 27일에 있어요. 그렇다면 27일이 당연히 무거워 보이죠? 그리고 각 종목별로 좀 특징이 있죠. 수급상의 특징. 전체 발행 예정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만기 분량이 있어서 실제 순증 발행하는 그 양이 계획이 된 게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좀 절대 수치가 좀 높아 보이는 게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잖아요. 네, 보시면 5년물은 전체 발행 물량이 1,530억 불인데 만기되는 게 730억 불. 그래서 순증 금액이 800억 불이잖아요. 비율로 놓고 봐도 1,530억 불 중에 80억 불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순증된 것이죠. 그리고 10년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0년물, 30년물은 만기되는 게 없이 전부 다 순증되는 물량. 420억 불, 630억 불 이렇게 물량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것들이 항상 부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5년물 그것이 바로 27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 종목이 겹치면서 부담도 많습니다. 여기 580억 불 있는데 그거 말고도 CMB가 700억 불, FRN이 260억 불 이렇게 하루 기준으로는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어떤 경제지표로 인해서 정말로 여기를 진짜로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차마 제가 직접적으로 뭐 해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잖아요. 무슨 리딩 업체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서는 것은 오버슈팅 중에서도 오버슈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4년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들 한번 좀 살펴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CFO 서베이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죠. 듀크 대학하고 아틀란타 페드하고 리치몬드 페드가 한 3달 간격으로 이 리포트를 작성을 하죠. 말 그대로 기업의 CFO 상대로 서베이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를 전망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그 인덱스를 또 만들고 있는데 한마디로 옵티미즘 인덱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이 아래에 그린색 선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예요.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위에 오렌지색은 해당 기업. 그러니까 조사 대상의 CFO가 속한 그 기업에 대한 스스로의 전망이죠. 흐름의 방향은 같고 그리고 절대 수치는 본인이 속한 기업에 대한
그런 전망치가 절대 수치가 높죠. 그런데 최근에는 2022년 팬데믹 이후에 저점을 기록했었던 그 이후부터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근데 기업에 대한 전망, 긍정적인 전망은 멈춰져 있죠. 그리고 전달 대비 오히려 이번 달이 낮아요.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절대 수치가 기업 쪽이 좀 높다 해서 미국 경제보다 기업이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서베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오히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대신에 기업은 정체 상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기업이 일부만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죠. 그렇다면은 나머지 기업들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 이 서베이 자료가 뜻하는 것이 왜 일부 기업, 매그7만 올라가는지 그것에 대한 답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향후에 이런 전망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번 11월 이후에 시장의 포인트는 여기 있었다라고 봐요. 매그7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끌고 올라오고 나머지 기업들 주가는 죽을 쓰고 있었죠. 전혀 오르지 못한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그7이 무너지느냐, 오르지 못했었던 기업들이 반등을 하느냐, 이 기로점에서 매그7이 약간의 조정을 보일 때 그동안에 멈춰 있었던 기업들이 금리 인하 조짐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죠. 러셀 2000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지역은행이 또 대표적이죠.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CFO들이 자기 기업에 대해서 전망치가 좀 안 좋고 이럴 때, 하지만 그것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닐 때, 이때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면 오히려 불안한 그때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자료 하나 살펴볼게요. 리얼 GDP 그로스. 향후 4분기 동안에 GDP 그로스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지난 3분기에 조사했을 때는 1.3% 정도 이렇게 성장률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4분기에는 1.7%. 많이 늘어났죠. 저는 이런 수치가 리즈너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이 타겟 인플레이션을 2%로 잡아놓고 성장률은 3%, 4% 막 이런 식으로 성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정도 1.7% 나올 때도 있고 뭐 2% 좀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2% 전후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리즈너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CFO 서베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수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본 자료는 중간값으로 평균치를 낸 그런 자료이고, 지금 이 자료는 전체 답변에 대한 결과치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1.5%에서 2.4%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뭐 2.5에서 3.9로 대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지난 3분기 서베이에서는 이 마이너스 성장, 결국 리세션과 연결되는 그런 수치인데 그 전망이 19.6%에 달했어요. 상당히 많은 수치죠. 기업인들이 19.6%나 리세션 전망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3분기에는. 근데 그것이 이번 4분기에는 13.5%로 줄어들었다라는 점, 이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틀려져요. 이 서베이 자료에서 CFO들이 향후에 대출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서베이 자료도 있거든요. 그 자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향후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면 CFO 같은 경우는 향후 자금 조달을 적극적으로 늘리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향후 자금 계획에 있어서도 이러한 수치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 기업의 성장 기대감,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매출 유지되고 가격 인하되고, 그리고 단위 생산 비용도 내려가고 고용은 증가된다. 그렇다면은 가격 전체적으로 유니코스트엔 임금도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임금 상승은 어느 정도 정체되는 그 상황 하에서 고용이 증가된다.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걸 뜻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전체적인 자기 기업에 대해서 신뢰도는 긍정적인 전망은 약간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은 약간 자신감에 결여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2024년에 성장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이 팩트 세트, 이 집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팩트 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끌고 오진 않고 있어요. 제가 메일링 서비스 같은 걸 받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가져오면 또 저작권 같은 거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보통 인용하는 것은 공공기관 자료들을 인용하고 아니면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이거는 말로 표현 말씀드릴게요. 팩트셋 집계를 보면은 S&P 500 기업의 내년도 어닝이 11.8% 증가합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치는 8.4%였는데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 중에 IT 업종이 수익 성장이나 매출 성장이나 순이익률 모두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매그7이 끌고 나가지 않더라도 이제 매그7 이외의 IT들이 또 동반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매그7이 AI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쪽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률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올해 같은 수익률이 계속 내년에도 반복될지는 그건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각계 기업들 어닝 시즌에 기업들의 내년 전망은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전망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건 사후 체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당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망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무엇이 반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그리고 향후에 무엇을 체크해야 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시장을 정확히 볼 수가 있고 시장에 대응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 큰 전망이 아니더라도 뭐 반기 전망이 됐던 분기 전망이 됐던 향후 전망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점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게 1순위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하고요. 또 PCPI 지표 곧 나오잖아요.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들도 곳곳에서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보통 제가 자료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루 더 여유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까지 연휴가 있기 때문에 개장 직전에 크리스마스 저녁 때쯤에 한번 자료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